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이야기 5번째 시간.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중국의 동쪽과 서쪽의 지역 경제의 격차, 그리고 인구 감소, 인구 이동, 지방 지역의 소멸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동서 문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중국도 인구가 소멸하느냐? 그렇습니다. 여기 붉은색으로 된 글씨들, 일본, 러시아, 중국,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수치들은 모두 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중국은 인구로는 세계 1위였다가 지금 인도에 추월당할 상태이죠. 둘 다 14억 명대 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인도가 1위, 중국이 2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인구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5,100만 명 정도로 계속 인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자, 중국 인구는 2022년 비교적 최근입니다. 총 인구가 처음으로 줄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1961년 대약진 운동 실패로 인한 대기근의 여파가 있었던 1961년 이후 중국은 61년 만에 최초로 인구 감소를 보이고 있고요. 2023년도 감소 폭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 수, 즉 합계 출산율의 경우 중국은 2000년에는 1.63명이었던 것이 2022년 1.09명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즉 중국의 인구 감소, 인구 소멸은 이미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 1.09명이었으니까 중국 경우에는 2023년에는 1.0명 이하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나라가 2018년에 0.98명을 기록한 것을 보면 중국은 우리보다는 조금 늦은 시점에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있고요. 교육비, 주거비 등 양육 부담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0.72명,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에 속하죠. 에서 2024년 잠정치로는 0.03명이 겨우 늘어난 0.75명을 기록하고 있고요. 일본의 인구도 2010년 이후로 줄곧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인구 감소도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쿄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한중일 3국이 모두 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인구가 소멸되는 건 당연히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이고요. 산하 제한, 계획 생육으로 불리는 산하 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1979년 한 자녀 정책을 시작하였는데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었죠. 2016년 결국 이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되고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 2021년에는 세 자녀 정책까지 거의 계획 생육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을 모두 포기한 상태입니다만 그럼에도 중국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여러 포스터를 통해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가족 계획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남녀 평등, 남자 여자 구별하지 말고 하나만 낳자라는 것이겠죠. 우리나라 예전 표하고 비슷합니다. 계획 생육이라고 불리는 이런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벌어졌지만 2016년, 2021년을 기점으로 두 자녀, 세 자녀로 정책은 바뀌게 됩니다. 중국 인구 소멸, 인구 감소의 원인을 보면 고령화가 가속되어 있다. 2035년에는 중국 전 인구의 30% 이상이 고령층, 즉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근로가 가능한 연령을 15세부터 64세까지로 봅니다. 65세 이상은 고령층으로 보는 것이죠. 물론 이런 나이 기준은 인간의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65세 이상을
고령층으로 봅니다. 중국의 경우 농촌 지역과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중심이 된 동부 연안 도시, 특히 베이징, 상하이, 셴전, 광저우 등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서부 내륙 지역 그리고 북동부 지역의 중소도시들은 심각한 인구 유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출신으로 도시로 이동해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공 문제가 중국의 인구 유출, 인구 쏠림 현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서부는 대체적으로 농촌 지역이 많고 동부 연안 지역은 발달한 도시가 많아서 서부에서 동부 쪽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그래서 서부와 동부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있어서 저는 이것을 동서 문제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중국의 서부, 그 중에서도 동북 삼성과 서북부 지역 혹은 중서부 지역의 경제 격차가 심해진다. 동북 삼성의 경우에는 요령, 길림, 흑룡강성인데요. 미국에서 부르던 러스트 벨트라는 용어가 이 동북 삼성에 적용되어서 과거 중공업 중심지였지만 1990년대 이후 경제 침체로 인구 유출이 심각해진 것이죠. 동북 쪽에서 남쪽의 도시들로 젊은 층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즉 이쪽 헤이롱지앙, 질린, 랴오닝 이 동북 삼성에서 남쪽으로 젊은 층이 이동하고 있죠. 이쪽은 이미 녹이 슬어버린 중공업 중심의 공장만 남아있다라고 해서 미국의 용어였던 러스트 벨트를 이쪽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인구가 소멸하고 지역이 경제가 침체되는 이유는 그렇죠? 출산율 감소, 고령층의 증가, 그다음에 인구 이동의 패턴 변화 등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인구 감소가 되는 지역은 사실은 동북 삼성뿐만 아니라 중서부 지역의 농촌 지역도 그 인구 유출이 매우 심각합니다. 하남성, 안위성, 감숙성, 귀주성, 섬서성 등 전통적인 농업 중심 지역의 청년층이 경제적 기회를 찾아서 대도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소멸되면, 지방 인구가 소멸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당연히 노동 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생산성이 하락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제조업은 동남아시아로 이전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기도 합니다. 예전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노동력이 값싼 중국에 공장을 짓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대부분 철수하고 중국에서도 국외로 공장을 옮기는 그런 추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주택 수요 감소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문제가 있고 반면 대도시에서는 여전히 높은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는 등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동쪽은 잘 살고 서쪽은 잘 살지 못하는 동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당연히 세수 감소로 인해서 지방 정부 재정의 부담 커지고 공공 서비스, 특히 학교와 병원 등의 질이 저하됩니다. 우리나라도 지방은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응 방안은 우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다가구,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 그리고 좀 재밌는 것은 전통적인 결혼 관행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남자 측에서 특히 고액의 예물을 신부 측에 줘야 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도 남성 측에서 과도하게 결혼, 지참금까지는 아니지만 주택 혹은 연봉 등 남성 측에서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는 것을 점차 줄여야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특이하게 출산과 양육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드라마나 프로그램 제작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입니다만 동북 지역 재건 정책을 실시해서 산업 구조를 변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륙 도시를, 연안이 아니라 내륙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서부 대개발이라는 대프로젝트를 2000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부도 위기가 있기 때문에 중부 굴기라는 이름을 썼고요. 2004년부터 시작하고 동북 삼성
쪽도 진흥시켜야 되기 때문에 동북진흥이라는 이름으로 2003년에 중국 정부는 각 지역별로 경제 활성화 정책, 평등 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는 중국 정부의 기대만큼 명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부터 서부 대개발이 그런 이름 기치를 걸고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도시별 GDP를 살펴보면 이렇게 색깔이 표시된 부분 대부분 동부 연안 지역입니다. 20위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이렇게 동부 연안 도시들의 GDP가 순위에 오른 것을 보면 중국의 동서 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이야기 5번째 시간에는요. 서와 동과 서의 경제적 격차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